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저는 티는 안 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부익남을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운전할 때는 부익남님 영상을 듣고 퇴근 후에는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인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10년 연애를 마치고 축하드립니다. 24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인데요. 모든 신혼 부부들이 그렇듯 번듯한 집에 살기 위해 경기도 및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은 꽤 오래돼서 결혼하게 되면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하려고 다짐을 해왔는데 막상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자주 다툽니다. 투자 경험은 없지만 저는 최대한 보유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월세를 가자. 어차피 지금 혼수도 사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풀옵션 빌라 월세를 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구축 아파트 전세, 이 버팀목 대출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요걸 받아가지고 월세 대비 좀 부담을 좀 확 낮춰가지고 저축을 합시다. 라는 의견으로 지금 부딪힌 상태입니다. 평소 저보다 여자친구가 소비 습관이나 저축을 잘해가지고 다툼 끝에 신혼 몇 년간은 돈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내가 진 거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풀옵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서 가전 가구 비용을 아끼고 진 게 아니네. 그냥 중간 하이브리드를 정했네. 풀옵션 빌라 가자. 아니다. 구축 아파트 가자. 그러면은 오피스텔 전세로 가자라고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유 현금 1억 2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저축하려고 했는데 요즘 한참 문제인 전세 사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100% 안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 것 같다. 빌라 오피스텔 둘 다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가자.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3억 초반 아파트 전세로 가는데 이게 가보니까 외곽 지역이기도 하고 컨디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매물을 보면서 정말 현타가 오더라. 저는 여자친구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어서 지금 퇴근 후에도 계속 찾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교통 입지와 컨디션 좋은 매물을 밤낮으로 물색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내년 6월에 입주인데 6월 입주인데 뭐 지금 보러 다닌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교통 입지와 컨디션 좋은 매물을 밤낮으로 물색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가격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도 좋고 뭐 교통도 좋은데 이상하게 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없고 보통 그렇게 이상하게 싸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고 대출이 있는 뭐 아파트인데 전세를 들어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중고차랑 똑같거든요. 중고차랑 똑같다. 뭐냐? 제값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값 주고 사면 되는데 괜히 아주 싸면서 상태 좋고 뭔가 1인 소유의 차로 뭐 문제 하나 없는 금연차인데 이상하게 좀 싼 거 사고 싶어. 안 되는 걸 내가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그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 항상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죠. 투자로 성공한 부동산 유튜버들은 왜 월세로 살라고 하는 걸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전세를 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서울에서 빌라 월세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1억 2천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월세에 좀 마음이 좀 갔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꺼냈다가 대판 싸웠다. 왜 항상 유튜버 말만 믿냐고 나무라네요. 부익남님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월세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제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에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주로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결국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마포와 홍제동 아파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연 올립니다. 1억 2천으로 대단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거를 그냥 전세에 넣어놓는 게 맞을까? 전세 사기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지 않나? 월세로 살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여자친구와 제 의견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두 분이서 열심히 모으면은 이제 세후로 650 정도 두 분이 맞벌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저축은 한 200 정도 하고 현금이 부모님 지원받고 한 게 있어서 자산이 한 1억 2천 정도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풀옵션 빌라를 월세로 갈까? 아니면 구축 아파트 전세로 갈까? 자,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라 가라 3분의 1 아니다. 와이프 말 들어라. 구축 아파트 가는 게 65% 3분의 2가 나왔는데 저의 결론은 구축 아파트 전세를 가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론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행간을 좀 읽어보면 이분들의 지금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우선 이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익남을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게 지금 인사성 멘트인 것 같은 게 왜냐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연을 쓸 수가 없어. 부익남 애청자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풀옵션 빌라와 풀옵션 오피스텔 월세와 구축 아파트 전세를 놓고 고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많을 거야. 뭐냐? 이 여자친구 말도 맞는 것 같고 남자친구 말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 핵심은 이거다. 여자친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 사연자가 영상을 보신다면 꼭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은 꽤 오래돼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소비 습관이나 저축을 더 잘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재테크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도 하고 뭐 퇴근하면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저축은 못해. 이 말이죠. 저축은 여자친구가 더 잘해. 왜 본인은 저축을 안 했을까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분들이 지금 10년을 사귀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면 싸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가 봤을 때 이 10년을 지켜본 거야. 이 사연자를 지켜봤을 때 10년간 봤더니 얘가 저축을 잘 안 해. 돈 관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물론 뭐 데이트 비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연애 때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정상적인 여자분들이라면 이제 이 남자가 소비를 하는 게 연애 땐 좋았을지 몰라. 근데 이제 남편으로 보면 골치 아프거든. 자, 나는 재테크에 관심도 막 많고 지금 공부도 많이 하는데 저축은 여자친구보다 못해. 그 말은 뭔지 스스로한테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말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행동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계속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말만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보세요. 전세 사기가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빌라보단 오피스텔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얘기를 들으며 빌라와 오피스텔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나 왜 항상 유튜버 말만 믿냐고 나무라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분이 지금 보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전세 사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한 2, 3일 안에 공부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 사기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저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전세 사기는 사실 피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를 0%로 절대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거의 99%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죠? 빌라보단 오피스텔이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전세 사기는 오피스텔과 빌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만 좀 괜찮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실제 사기를 당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기하게 됐다. 그럼 내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만 보는 거를 사실 공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쉬우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나는 그냥 듣고 있으면 공부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학원 다녀본 분들은 아시죠?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 주면 뭐합니까? 내가 그냥 듣고 있으면 뭐 배워지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결국에 내가 자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야 되고 숙제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공부를 해야 남기는 건데 틀어놓은 거 본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되는데 영상 보는 걸 많이 줄이시고요. 오히려 차라리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본 건 많으실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현실적인 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전세 사기가 어떨 때 일어나는 거고 왜 이럴 땐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면 지금 새로 전세를 얻는 거는 과연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것도 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재테크라는 게 사실 이 오보 전진을 위한 한 2보 후퇴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재테크라는 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디서 내가 돈이 막 생기면 뭐 로또를 당첨되면 바로바로 뭐 건물 사고 뭐 집 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버는 돈 뻔하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 뻔한데 이걸 불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포기할 게 많겠죠. 한마디로 지금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에 베팅하는 게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 꽤 많은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3억 초반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리며 지금도 매주 부동산을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인 줄 몰랐고 매물을 보면서도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인드가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부자가 되겠다라고 꾸준히 내가 관심도 많았고 공부도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죠? 오히려 더 아껴야 되겠다. 내가 여자친구를 더 설득해가지고 더 안 좋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비용을 최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불리는
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자는 되고 싶어. 그렇지만 현실의 고통은 참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각오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내가 진짜 부자 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부자라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를 희생할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될 마음이 없으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인 건 이겁니다. 여자친구를 잘 만난 편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아직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잘 만난 편인 거가 다행이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자친구분이 실수령이 250이에요. 근데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대요. 뭐 이것도 저축률이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수준은 아니죠. 근데 남자친구 지금 이 사연자분은 실수령이 400이야. 근데 100만 원 저축해. 그러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이 사연자분 이거 보고 있으면은 머리 받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 지금 400 받아가지고 100 저축하는데 여자친구는 250 받아가지고 100을 저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봤을 때 나란 사람은 과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무언가 이 사람을 믿고 가면 이 사람이 정말 부를 가져올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뭔가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여자친구가 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같은 100만 원이 아니죠. 비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여자친구와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투자 경험은 없지만 저는 최대한 보유 현금을 확보해서 기회가 되면 투자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왜 기본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400을 실수령으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저축을 한 3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요거 하고 이야기하자. 아무리 못해도 200은 해야 돼. 200에서 한 250 정도? 요 정도는 하고 나서 뭐 내가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나를 믿어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뭐 빌라로 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시작하자. 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지금 400 벌어가지고 100만 원 지금 저축하면서 300을 쓰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소비하면서 우리 같이 부자 되자 투자해서 라고 얘기하면은 씨알도 안 맥힌다. 여자친구가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다행이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항상 유튜버 말만 믿냐고 나무라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셨다고 항상 뭐 그렇게 적어주셨으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저는 70% 막 저축해라. 전 옛날에 뭐 70%가 아니라 막 80%, 90%도 저축했다. 진짜 거지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왔는데 왜 제 말은 안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지금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돈 불리는 거, 돈 불려서 부자 되는 거,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얘기는 내가 막 듣는데 여기에서 개고생하고 막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뭐 정말 막 1,000원짜리 아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뭐 그걸로 목돈 만들어서 뭐 했던 거 이런 얘기들은 지금 들리지 않는다. 이 예비 부부가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24년 6월에 결혼인데 어쨌든 10년 연애를 마치고 24년 6월 결혼이죠. 그러니까 아직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년 뭐 최소한 한 5개월 정도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최소한 200만 원씩은 저축하자.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사연자가 지금 할 일입니다. 이거 선택하고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아니고 나는 지금 200 이상은 모은다.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우선 미래의 와이프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여자친구한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풀옵션으로 가지 말라. 풀옵션 빌라라는 게 보통 신축 빌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급 빌라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가도 엄청 높고 매매가랑 거의 뭐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전세 사기에 사실 뭐 희생양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급 가지 마시고 최소한 6년 이상 뭐 한 10년 된 빌라, 10년 넘은 빌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낡은 빌라 있죠. 그런 낡은 빌라에 일반 전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가 3억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동네에 3억짜리 아파트 전세 3억짜리 아파트 퀄리티보다 같은 돈이면 빌라로 가면 어쨌든 퀄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집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같은 수준의 퀄리티라면 빌라로 가면 전세 금액이 훨씬 낮아집니다. 뭐 거의 뭐 반토막으로 날 겁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3억 하면은 빌라 전세는 뭐 한 1억 5천, 1억 7, 8천이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적게 받고 이자도 좀 적게 내면 어쨌든 좋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풀옵션이 아니니까 그 가구도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소한으로 정말 싸게
사가지고 하면은 월세 내고 하는 거, 이자 내고 하는 거 대비 뭐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러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빌라 전세 살다가 뭐 큰일 난다던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뭐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빌라 시세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말한 신축급 말고 한 6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오래된 집, 낡은 집, 그런 집을 선택하시면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반년이 남았죠. 그래서 이 반년 동안 이 사연자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가정하고, 근데 반년 동안 이걸 해봤어. 나름 막 공부도 해봤어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보고 뭐 빌라 뭐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바쁘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여자친구가 선택한 그 구축 아파트 전세를 그냥 구해가지고, 지금 안 구해도 됩니다. 지금 집 보러 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내년 6월 결혼이면은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집 보러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그때 가서 시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 아파트 전세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아쉬움이 있겠죠. 월세 살면서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천에 뭐 40, 50 이런 거 살면서 1억 1천만 원을 막 굴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동의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저축도 잘 안 되는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저축이라는 게 투자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약하거든요. 이게 더 약해요. 투자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을 못한다는 거는 소비 통제도 잘 못하는 거고, 이 내 인내심도 약한 거예요. 아직 내가 레벨이 많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좀 잘해야 여기서 단련된 걸 가지고 투자로 들어가 가지고 더 큰 충격이 올 때 내가 좀 버티고 내가 인내심도 생기고 하는 건데, 지금 저축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뭐 전권을 위임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내가 괜히 나섰다가 또 중간에 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라고 써주셨는데 잘 된 거죠. 싸움에서 지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내 고집까지 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친구한테 싸움으로 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여자친구 말 따라서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뭐 여자들이 살기 좋아하는 집, 그런 아파트,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 뭐 그런 집, 그런 것들을 아마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 할 거고, 그걸 살려고 열심히 저축을 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 성공한 사람의 결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막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대, 뭐 뭔가 막 좋은 집에서 산대, 뭐 돈도 많대 하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그 고생, 그 과정을 보고 나라면 과연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데, 다들 이 과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딱 눈을 가리죠. 한쪽 눈을 가리고 결과라는 멋진 것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라도, 제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오는 거, 그리고 뭐 회사도 뭐 그만두고 뭐 이렇게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할 수 없다. 내가 과연 20대로 돌아가면, 뭐 3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안 보고 그냥 뭔가 잘 됐다, 뭐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옛날 영상들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갑자기 뭐 투자했다가 2배 벌었어요, 10배 벌었어요, 뭐 이런 얘기만 보지 마시고, 어떤 고생한 얘기, 어떤 그 마인드적인 얘기, 그리고 어떤 뭐 고통을 참는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더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도 심사숙고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레벨 1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고 하는 상위 레벨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해야 될 거는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다. 저축에 대한 고통부터 한번 겪어보고 극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존심도 좀 다쳐보고 고생도 하면서 나를 좀 단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